안녕하세요. 데이터 센터 이야기입니다. 먼저 CCNA 200301을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도 200301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내용에서 볼륨 1은 총 29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챕터를 완료한다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볼륨 1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륨 2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책이 아직 발간되지 않았고 내년 1월 달에 책이 발간되기 때문에 발간되고 나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볼륨 2 내용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 이야기의 CCNA 네트워크 이야기 제1강 TCP/IP 네트워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구글에 접속하고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고 직장에 나가서 수십 개의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슬랙을 이용해서 챗으로 일을 하고 있고 웹엑스나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는 매일 매시간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 인터넷 네트워크가 문제없이 동작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인터넷 네트워크 없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장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비들과 소프트웨어들이 잘 동작하려면 특정한 규칙을 잘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불편함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장비들과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규칙을 잘 따르고 동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양한 장비들과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 말씀드린 규칙은 도대체 뭘까요? 규칙은 네트워크 표준과 프로토콜 형태로 동작하는 방식의 특정 부분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 가능한 표준과 프로토콜 수가 많고 다양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모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사용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표준과 프로토콜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에는 TCP/IP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네트워크 모델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즉 휴대폰에서 메인프레임 컴퓨터까지 TCP/IP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네트워크의 모든 제품들은 TCP/IP를 지원하며 CCNA 시험에서도 TCP/IP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TCP/I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TCP/IP 네트워크 모델,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리고 네트워크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네트워킹 모델은 네트워크의 포괄적인 문서 집합을 의미합니다. 개별적으로는 네트워크에 필요한 하나의 작은 기능을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말합니다. TCP/IP 네트워크 모델,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건축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사진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있겠죠? 네,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래를 이용해서 두꺼비 집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청사진은 이렇듯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올바른 기초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배관이나 전기, 가스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사용법을 미리 정의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네트워크 모델은 각자의 파트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여러 파트들이 어떻게 같이 일해야 하는지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네트워킹 카드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잘 알려진 네트워크 모델이나 청사진에 부합하는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네트워킹 제품을 만드는 공급업체는 이미 네트워킹 모델을 염두하여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더 잘 동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TCP/IP에 대해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컴퓨터 네트워킹의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 모델인 TCP/IP 모델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OSI,
실계층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공부를 했었지만 현재는 TCP/IP를 중점으로 공부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전에는 TCP/IP를 포함한 네트워킹 프로토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와 80년대는 컴퓨터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IBM이 1974년에 시스템 네트워크 아키텍처 모델을 발표했고 그 이후로 다른 장비들은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네트워킹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회사가 장비 회사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했다면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각 장비 업체들에 만든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 각 회사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초기 장비 회사가 만들어진 독점 네트워크 모델이 종종 잘 동작하였지만 개방형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면서 경쟁을 돕고 네트워킹 복잡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OSI,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Networking 모델이 ISOA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미국 국방성에서 TCP/IP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여러 대학 연구원들이 TCP/IP 프로토콜을 더욱 발전시키는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TCP/IP는 경쟁적인 오픈 네트워킹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에 OSI, TCP/IP 두 개의 모델이 사용되어지다가 TCP/IP가 일반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현재는 TCP/IP 모델만 남게 되었고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TCP/IP 모델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TCP/IP 네트워킹 모델 개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TCP/IP 모델은 컴퓨터가 통신할 수 있는 많은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참조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RFC, Request for Comment 문서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TCP/IP 모델에 RFC 문서만 정의된 내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TCP/IP 모델은 이미 만들어진 표준이나 프로토콜을 반복해서 RFC로 다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IEE는 이미 랜을 정의했습니다. 이와 같이 RFC에서 이더넷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IEE에서 정의한 이더넷을 옵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TCP/IP 모델은 우리가 컴퓨터를 설치하고 올바른 케이블을 사용하며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TCP/IP 모델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계층적으로 나누어 네트워킹 모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각 계층에 해당하는 기능과 범주에 대해서 표준 프로토콜을 포함함으로써 각 계층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TCP/IP는 총 5개의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표에 나와 있는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미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여주고 있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레이어에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는 HTTP, POP3, SMTP,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TCP, UDP, 인터넷 레이어에서는 IP, ICMP, 데이터 링크 그리고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이더넷 802.111이 있습니다. 그럼 TCP/IP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TCP/IP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들은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 유명한 HTTP 프로토콜은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서 웹페이지의 내용을 요청하고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HTTP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게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요청합니다. 그럼 웹 서버는 이미 디폴트 웹페이지 파일인
홈 HTML 파일을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 창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HTTP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럼 좀 더 HTTP 프로토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홈 HTML 페이지를 얻기 위해서는 스텝 1같이 HTTP 헤더를 첨부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헤더는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정보를 넣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보고 계신 HTTP 헤더는 get 요청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청에는 일반적으로 파일 이름을 포함하거나 만약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웹 서버는 기본 페이지를 원한다고 생각하여 디폴트 페이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스텝 2는 웹 서버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메시지는 HTTP 헤더로 시작되고 리턴 코드는 200으로 헤더에서 반환되는 OK를 의미합니다. HTTP는 서버가 요청에 작동했는지 여부를 브라우저에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텝 3에서는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까지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번에는 HTTP 헤더가 없습니다. HTTP는 파일 일부가 포함된 여러 개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반복되는 HTTP 헤더를 생략하고 메시지만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TCP/IP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많은 종류의 프로토콜이 존재하지만 TCP/IP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는 적은 수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UDP, TCP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레이어입니다.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은 TCP/IP 모델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입니다. 어떻게 상위 계층 프로토콜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요? TCP를 가지고 어떻게 상위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웹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을 받고 요청에 의해 답변을 보내고 있는 중에 두 번째 패킷이 TCP/IP 네트워크에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정상적으로 웹페이지를 열 수 없게 됩니다. 이때 TCP/IP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전송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해 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런 요구 및 이슈들을 통해서 TCP는 에러 리커버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송되는 데이터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재전송을 통해서 문제를 복구해 주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시퀀스 넘버가 있습니다. 1, 2, 3 시퀀스 넘버 중에 2가 손실된 것을 클라이언트는 깨닫고 웹서버에게 시퀀스 넘버 2가 손실되었다고 알리며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TCP는 데이터 전송에 손실이 발생하면 재전송을 위해서 재전송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게 됩니다. 동일층과 인접층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일층의 다른 컴퓨터 통신 방법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동일층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을 합니다. 인접층의 상호작용은 하위 계층은 바로 위의 계층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위 계층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는 하위 계층이 필요한 기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TCP/IP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응용 계층은 많은 프로토콜을 포함하고 전송 계층은 적은 개수의 프로토콜, 특히 TCP와 UDP를 포함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소수의 프로토콜이 포함됩니다. 주요 프로토콜인 IP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TCP/IP라는 것은 단순히 슬러시로 분리된 두 가지의 가장 일반적인 TCP와 IP 이름뿐입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IP는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이며 IP는 주소 지정과 라우팅 및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IP 라우팅 베이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버 1.1.1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패킷을 리턴할 준비가 되어 있고 패킷을 전달하기 위해서 같은 랜에 있는 라우터에게 패킷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R1은 패킷을 수신하고 R1은 목적지 주소인 2.2.2.2를 보고 그 주소가 알려진 IP 경로를 비교하여 패킷을 R2로 전송하기로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IP 패킷을 포워딩하는 과정을 IP 라우팅 또는 라우팅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R2는 R1에서 사용되는 것 같이
동일한 논리를 반복합니다. R2의 IP 프로세스 패킷 대상 IP 주소인 2.2.2.2의 경로를 비교하여 패킷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이와 같은 전체 과정을 IP 라우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CP/IP 데이터 링크와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CP/IP 모델에서 데이터 링크와 피지컬 레이어는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필요한 프로토콜과 하드웨어를 정의합니다. 두 계층은 굉장히 밀접되게 작동합니다. 또한 일부 표준은 데이터 링크와 물리계층 기능을 모두 정의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층은 케이블을 통해서 흐르는 케이블과 전기 신호를 정의합니다.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일부 규칙이 적용되고 이 규칙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도 존재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버와 라우터가 물리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동일한 이더넷 랜에 위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서버에서 라우터로 패킷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4단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더넷 트레일러 사이에 IP 패킷을 캡슐하여 이더넷 프레임을 만듭니다. 두 번째, 물리적인 케이블을 통해 흐르는 전기 신호를 이용하여 이더넷 프레임이 비트를 물리적으로 전송합니다. 세 번째, 라우터는 케이블을 통해 수신한 전기 신호의 의미를 해석하여 동일한 비트 수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이더넷 헤더 및 트레일러를 제거하고 이더넷 프레임에서 IP 패킷을 캡슐을 해제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서버의 패킷은 라우터에게 전달됩니다. 데이터 인캡슐레이션 터미널로지,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시 HTTP, TCP, IP, 이더넷이 어떻게 자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계층은 상위 계층이 제공하는 데이터에서 자체 헤더를 추가합니다. 캡슐화라는 말은 데이터 주위에 헤더를 배치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오면서 헤더를 추가하는 과정을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신 장비에서 하위 계층에서 상위층으로 올라가면서 헤더를 제거하는 과정을 디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TCP/IP 호스트가 데이터를 보내는 프로세스는 5단계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4단계는 4개의 TCP/IP 레이어에 의해 수행된 캡슐화와 관련이 있고, 마지막 단계는 호스트의 한 데이터의 실제 물리적 전송을 말합니다. 1단계,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계층 헤더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를 만들고 캡슐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HTTP OK 메시지는 HTTP 헤더로 반환되고 그 다음 웹페이지의 내용은 일부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전송 계층의 헤더 내에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의해 공급된 데이터를 캡슐합니다.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TCP 또는 UDP 헤더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3단계, 전송 계층에서 공급된 데이터를 네트워크 계층 헤더에 캡슐화합니다. IP는 각 컴퓨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IP 주소를 정의합니다. 4단계, 데이터 링크 계층 헤더 및 트레일러 내부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공급된 데이터를 캡슐합니다. 이 계층은 헤더와 트레일러를 모두 사용합니다. 5단계, 비트 전송 분리층은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한 매체의 신호를 인코딩합니다. Name of TCP/IP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림과 같이 데이터 유닛을 레이어별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세그먼트, 패킷,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각 용어는 특정 레이어에 의해 정의된 헤더와 그 헤더 다음에 캡슐화된 데이터를 참조하는 특정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용어는 각 계층을 표현합니다. 세그먼트는 트랜스포츠 레이어에, 패킷은 네트워크 레이어에, 프레임은 데이터 링크를 표현합니다. OSI 7 레이어 그리고 TCP/IP. 오늘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OSI 레퍼런스 모델과 TCP/IP 모델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SI 모델은 TCP/IP 모델보다 더 일찍 만들어진 개방형 참조 모델입니다. 하지만 TCP/IP 모델이 살아남고 OSI 모델은 TCP/IP로 대체되어 현재 네트워킹 모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1990년대에 사용한 용어로서 TCP/IP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각 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OSI 상위 계층, 즉 5, 6, 7 레이어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와 매칭할 수 있으며 나머지 레이어들의 역할은 TCP/IP와 유사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OSI와 TCP/IP 모델을 비교하시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OSI 7 레이어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 이야기에서 CCNA 네트워크 이야기 주제로 제1장 TCP/IP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내용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새롭게 변경되는 CCNA 내용에 맞추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2장에서는 이더넷 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해당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